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로보택시 초기 함대 규모가 생각보다 클 것 같아요. 벌써 300명이나 로보택시가 운영 중에 있다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에게 있어서 리스크가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S&P 500이 0.06% 오르는데 그치면서 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저번 주에 반등세가 좀 거셌었죠. 아무래도 사고를 연속 급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른 기술적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면 17,300부터 18,300까지는 어느 정도 저항을 보일 수 있겠어요.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횡보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보면 그 추세선을 저번 주에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0 이하로는 좀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방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아무튼 이날은 그러니까 오늘은 좀 하락으로 마무리될 법도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락을 하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은 주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아무래도 최근 CPI라든지 미국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고 있는 점이 이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번 주에 관세와 관련된 희소식들이 꽤 많이 있었죠. 먼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125% 추가 관세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반도체는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과 중국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아직까지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라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완화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가의 어느 정도의 약세는 엔비디아가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 오늘 2%대 하락세를 보여주었어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이죠. 화웨이가 엔비디아 주력 제품인 H100 GPU를 대체할 고성능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악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어쨌든 아무래도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는 관세 협상과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건데요. 아무래도 6월 달부터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는 지금보다는 나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0.33% 상승한 285.88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은 약 290에서 300불 사이의 저항은 있습니다. 나스닥과 비슷한 모습이죠. 3월달과 4월달에도 290불 저항을 맞고 좀 하락을 보여주었던 테슬라인데, 다만 최근 이렇게 사중 바닥을 만들었고,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빨리 300불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세와 관련된 영향이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계속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매수 찬스를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때문에 하락한다라면은 계속해서 매집해 가는 그런 투자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의 최근 반등은 저번 주 22일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1분기 실적 우려였죠. 자, 이것이 아예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로보택시 기대감에 불을 지핀 거는 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이었죠. 자, 이분이 하는 말씀이 교통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인지 일론 머스크가 발표하는 것인지 거의 착각이 들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그간 주장해왔던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50개 주 자율주행 규제 통일한다라고 했고, 자율주행 승인 과정에 불필요한 절차를 감소시킨다라고 했어요. 이는 일론 머스크가 그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사항이죠.
자, 이러한 혜택들은 미국에서 로보택시를 생산할 때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테슬라와 우버가 아니라 웨이모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로보택시를 뭐 몇백만 대 수준으로 규모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규제 완화가 테슬라에게 있어서 이렇게 날개를 단 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션 더피 장관은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중국 기업들과 이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 있어서 뒤처지면 안 된다.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독려해서 앞서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시점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게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6월 달부터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틀 후 목요일에 바로 이분께서 이 션 더피 장관이 바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자, 이미 뭐 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1분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6월 달 초기에는 10대에서 20대 정도의 로보택시로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 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벌써 300명이 오스틴시에서 테스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로데오로 일컬어지고 있고 24시간 내내 이 300명의 테스터들이 지금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300명이면 차 한 대당 2명씩 뭐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벌써 150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 명당 한 대씩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300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테슬라는 그리고 소방서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정말 정확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2025년에 로보택시가 출시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는데 거의 이제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뭐 테슬라 목표가를 보면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만 자, 이때까지 목표가를 가장 정확하게 맞췄고 로보택시 출시 시기도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고 있죠. 참고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올해 테슬라 목표 주가는 1000불입니다. 정말 이 로보택시가 오스틴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전역의 연말까지 빠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예측한 1000불이 올해 달성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한 가지 우려점, 한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2025년 테슬라 인도량 컨센서스가 빠지고 있어요. 2025년 1월 달만 하더라도 이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200만 대가 넘는 수준이었는데 최근 173만 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워낙 1분기 인도량이 뭐 33만 대 수준으로 굉장히 낮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 어닝콜 때 얘기를 했죠. 올해 매크로 상황이 특히 관세 전쟁 때문이라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올해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2분기의 실적 발표 때 7월 달이 되겠죠. 7월 달에 올해 가이던스를 말해준다라고 했어요. 작년 판매량을 보면 이 이유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테슬라 인도량 컨센서스가 2024년에도 계속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이 파란색 막대는 2024년 애널리스트들의 인도량 컨센서스인데요. 자, 2분기 이제 7월달 2분기 실적이 발표돼 이 7월달 되면서부터 180만 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면서 쭉 이어졌습니다. 자, 실제로 24년 인도량이 179만 대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의 맞아 떨어졌죠. 이 점선이 실제 2024년 테슬라 인도량이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발표 7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때 알려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때가 되어야지 올해 전체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문제는 올해 173만 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도 인도량이 빠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지금 신규 모델 Y가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신규 모델 Y를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러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한글이죠. 국내에도 이렇게 인도가 되고 있는 게 그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측 소문에 따르면 이 테슬라 모델 Y의 여러 가지 변형 버전이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3roll 버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휠 베이스가 길어진 아무래도 뭐 7인승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번 뭐 5월 달부터 지금 생산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만 디자인을 수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7인승 모델도 중국에 한정해서 올해 일단은 나올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벌써 신규 저가형 차량이 당연히 있죠. 일단 뭐 레이어드님에 따르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 기존의 신규 모델 Y에서 여러 가지를 제거를 해서, 자, 그리고 더 낮은 수준의 제품들을 적용을 해서 차량 가격을 낮추어서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이 기존 모델에 원가 절감만 반영이 된 것인지 아예 신규 모델이 나올 것인지 저도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이번 어닝콜 때 얘기를 했지만 차량 가격이 일단은 싸야지 많은 사람들이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델 Y의 다운그레이드 버전도 왠지 나올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 모델이 좀 디자인을 변경해서 나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불만사항이 모델 개수가 적다라는 것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러한 불만사항도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가장 중요한 건 FSD와 옵티머스예요. FSD가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을 하게 되면 이 기존 모델 Y의 판매 역시 더 신장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전 자율주행 달성이라는 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그런 대단한 혁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자, 자율주행을 달성하고 있는 업체 또 하나 있죠. 바로 웨이모가 되겠는데, 여기 읽어보면 웨이모 considers selling robotaxis to individual owners라는 표현이 있는데, 개인 오너들에게 로보택시를 팔 수도 있다라고 해요. 현재 웨이모는 700대 정도만 이 로보택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로보택시를 개인 소유자들에게도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잘 팔릴까요? 일단은 사업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도 지금 택시 사업하려면 한 2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보택시가 이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18만 불, 즉 우리 돈 2억 원이 호가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충분히 사업성이 현재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택시 드라이버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를 하게 되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테슬라는 로보택시 비용이 5만 불을 넘어가지 않아요. 거의 웨이모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웨이모를 살 게 아니라 테슬라를 사겠죠.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 내 몇 개 도시에서만 지금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달라요. 테슬라는 미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중국까지 지금 로보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한다는 건 아니고 실제 FSD를 하고 있죠.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테슬라 FSD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산길 같나요? 중국의 지금 외곽 지역인데 뭐 4,000km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지금 어디에서든지 지금 FSD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차량은 어디에서든지 슈퍼차저로 지금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에 여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려 4,000km를 이렇게 외곽 지역을 운행을 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성능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어디에서든지 활용이 가능한 게 이 비전 기반의 테슬라 AI 기술이고, 라이다랑 레이더를 붙인 이 웨이모는 한정된 지역밖에 지금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HD맵, 3D 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FSD와 옵티머스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일론은 로봇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이 로봇이 인간 외과 의사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또 하나 있죠. 뉴럴링크가 되겠는데,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도 앞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손발을 못 움직이는 사람들도 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만들고,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역시나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로봇이 훨씬 더 정확한 속도와 정밀도를 보여준다라고 해요. 자, 이에 대한 예시로 이런 영상도 공개가 되었는데, 옵티머스가 실제로 인간의 뇌에 지금 칩을 삽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있는데 이런 테슬라 판매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가장 좋은 투자 기회를 잃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피터 린치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전에 크라이슬러가 1980년대 초반에 판매 실적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현재 테슬라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크라이슬러는 그때 당시에 큰돈이라고 볼 수 있는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뭐 400억 달러가 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버전의 신규 모델을 출시할 예정에 있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도 이제 바로 눈앞에 당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6월 달부터 미국 기준금리도 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때 1982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시소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크라이슬러 주가는 82년부터 87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자, 앞으로 테슬라가 기대할 수 있는 스토리가 이 피터 린치의 크라이슬러 투자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론이 힌트를 주었습니다. 테슬라 EPS는 내년 중후반부터 본격 상승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로보택시 램프업에다가 세미트럭 램프업까지 진행이 돼요. 세미트럭도 연간 5만 대 수준까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램프업이 됩니다. 자, 2026년부터 테슬라의 본격적 실적 상승이 시작될 거예요. 자, 그리고 주가 상승은 이것보다 한 6개월 정도 빠르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찬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달해 드리자고 하면은 뭐 재밌는 그리고 ESG에 입각한 좋은 뉴스였는데요. 테슬라 기가 상하이에서는 사용되는 물의 약 98%를 재활용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수준이죠. 연간 40만 톤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재활용된 물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폐수를 재활용해서 뭐 정수를 했겠죠. 이러면서 그 물로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기가 상하 외부에 자, 이렇게 거대한 수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산업 폐수를 재활용해서 이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 당연히 ESG 지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속 가능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금 보유량도 400억 달러가 넘는 재무적인 안정성도 높은 회사입니다. 물론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고달프게 만드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아트란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